이번에는 1심의 만약에 손을 들어준다면 당연히 파기환송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2심 재판부의 그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 그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또 한 영향을 번 받죠. 해볼 그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대법원이 이거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한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유일하게 논리적으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다면 뇌물 액수 관련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 말사라고 보낸 거 있잖아요. 정유라를 위해서. 그 액수도 지난번 2심 재판에는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는 걸로 네네네. 보고 사용 액수를 뇌물 액수에 추가를 안 했어요. 근데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 말을 공짜로 쓴 거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이 돼야 된다. 이 논리를 이재용 씨의 항소심 재판부도 논리적으로는 그걸 인정을 했는데 액수에서 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판결문이나 판결 이유를 볼 때 그것이 어느 쪽으로 판단을 했든지 간에 그 자체 정합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내적 정합성이 없는 거예요. 그 논리를 100% 따르더라도 뇌물 액수 계산이 덜 된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없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 이제 삼성의 로비력, 돈으로 권력을 포획하는 능력, 그것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죠. 저는 뭐 그 부분에서 생각이 조금 다른데 네네네. 이게 이제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했다 그래서 그 법리적으로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게 정의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오케이. 않습니다.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증거가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데 우선주의 원칙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거를 가능하면 검찰이 기소한 방법대로 해주는 게 정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아니 봐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 사용료를 승계권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 그게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아니,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대가성을 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아니 중요한데 이재용 항소심에서 제가 유감을 갖는 것은 판결문의 논리대로 액수 산정을 하라는 거예요. 판결문의 논리대로 따라가도 액수가 너무 적게 된 거예요. 내적 정합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들은 그 점을 눈여겨 안 볼 수 없어요. 그 그거는. 대법원 판사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이 뇌물죄 적용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법리적으로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 2심 재판부의 법리를 다 인정을 하고 고안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게 뇌물죄 적용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을 법리적으로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아직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겠죠. 예.